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말이죠, 굉장히 급한 모양입니다. 조급한 모양입니다. 마치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인사입니까? 바로 추미애에 대한 인사입니다. 법무장관을 임명시키기 위한 그런 인사. 여러분, 추미애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2019년 12월 30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2020년 1월 1일, 그리고 1월 2일, 오늘이 1월 2일입니다. 문제는 오늘 오전 7시에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당일까지 포함해도 4일 만에 아주 급하게 추미애를 장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왜 이래 촉박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할까요? 저는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번 임명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모두 23명의 장관 내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직전이 조국이었습니다. 22번째가 조국이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조국도 조금 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체킹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낙마를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갔습니다. 조국으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조국 때문에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월 3일 날 광화문 서울 시내가 꽉 애국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국 물러가라,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결국 조국을 임명하는 바람에 자기 자신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작태를 되풀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23번째 이런 식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가지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상권 분립의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지금 독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이런 독재를 합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지금 문재인이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 아주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지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채택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탓에 이 문제가 확산될 경우에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것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당당히 수사하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손발을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지금 곧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강행한다, 단행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이 바로 2019년 7월 25일입니다. 먼 기간도 아닙니다. 이제 겨우 5달 내지 6달이 지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해서 손발을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뒤에도 검찰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수달밖에 안 된 이 상태에서 또 추미애는 법무장관이 됐다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동부지검이라든지 이런 주요 부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파고 또 파고 있는 검찰의 애봉을 피하고자 인사를 단행한다.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라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낙마하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검찰총장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예봉을 좀 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을 건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래 달고 낡고 못 쓰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이 아니고 검찰을 장악해보겠다. 이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을 장악해서 이제 공수법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곧 이 법률안을 공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포한 지 6개월 이후가 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 조지고 또 공수처법 만들고 그러면 자기들에게 목재는 검찰의 어떤 칼을, 예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이 시행되려면 올 7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7월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4.15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흉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우파 정당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더구나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그리고 4+1이라는 협의체가 만든 연동형 비례선거제, 이것이 자기들의 목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은 캡을 씌웁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자가 많은 그런 정당에 대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많이 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을 지금 창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서로 전략적 그리고 아주 묘수에는 꼼수를 또 부려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꼼수에 대해서는 또 묘수를 차지합니다. 서로 잘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정부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 이런 후보에 대해서는 단 한 표도 주지 말자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마시고 바로 4월 15일 당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다행스러운 것은 비례대표를 노리는 그런 정당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쩌면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그렇게 투표용지가 길게 늘어져 놓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를 등장시켜서 법무장관에 임명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란 것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극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서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어제 1월 1일 날 현충원에 왜 장관도 되지 않은 추미애를 데리고 함께 참배를 하는 것인지 정말 웃기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현충원 방명록에 어떻게 글을 썼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2020년을 적으려 하던 것이 2200년을 적다. 이것이 자기가 실수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다시 공고를 해서 2020년 1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다. 이렇게 적은 모습을 보니 정말 실수도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